몇 달 전에 제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내가 다니는 회사뿐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의 모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라면 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회사의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위치죠. 그러면 그 중소기업 직원은 삼성전자에 가서 파업을 하고 점거를 하고 노동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또 노동쟁의 대상을 확장합니다. 원래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확장해서 그냥 사회 이슈가 간접적으로 뭔가 노동계와 관련이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내 근로환경을 해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면 파업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직 안 끝났죠. 노조조합원이 노동쟁의를 하다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서 손해가 났다. 공장을 점거하면서 설비를 때려 부쉈다. 이거 극단적인 예시 아닙니다. 이런 일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 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 사유, 각각의 기여도를 일일이 따져서 책임을 묻게 했습니다. 노조원이 우르르 들어가서 공장을 때려 부쉈는데 누가 뭘 부쉈는지 모른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별로 귀책 사유를 따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은 그 손해배상의 액수도 제한합니다. 노조가 가난하면 배상 안 해도 돼요. 돈이 없으면 때려 부숴도 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괜히 노란봉투법을 미친 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가 그 노란봉투법에 동조하는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려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와도 배치되고 상식과도 배치되는 이 판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왜, 그리고 누가 이 판결을 만들어냈는지. 이 판결을 내린 인간은 누구냐? 주심 노정희, 2018년 8월에 대법관이 됐습니다. 문재인 때죠. 짐작하시겠지만 당연히 민변 출신이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2020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이 무죄라는 의견을 낸 사람 중 하나고,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봉다리 투표로 이름을 날린 바로 그 선관위원장이었습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여론 그리고 언론의 압박에도 사퇴를 안 하고 버티면서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기자 질문조차 안 받았던 그런 인물인데, 다음 선거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물러났어요. 직접 사의를 표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선관위원장에서 쫓겨난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껏 내려온 판결들을 보면 이재명은 무죄, 전교조는 합법,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거짓으로 폄훼했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제재하면 위법이다. 뭐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현재의 사법부는 이념에 쩔어서 지 이념으로 판결을 만들어내는 판사가 넘쳐납니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퇴임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퇴임 전에 뭔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작업을 칠 거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노정희를 통해서 이런 말뚝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한국이 비록 성문법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가 판례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법조문은 없을지라도 향후 관련 소송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역할을 하니까요. 노정희의 이번 노란 판결은 노란봉투법을 전부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핵심만 정리하면 기업이 불법 쟁의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조합원, 쟁의 행위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피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그대로죠. 쟁의 행위는 노조가 결정한 일이므로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법 파업이든 기물파손이든 그냥 대법원 가면 전부 다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푼돈이 된다. 노조가 때려 부수기로 결정한 거지 실제로 그걸 때려 부순 조합원이 무슨 잘못이냐, 이런 어이없는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치면 독일의 코수염 걔가 이름을 얘기하면 노딱이 될 수도 있어요. 코수염 걔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잘못한 겁니까? 아이히만은 뭐 억울하게 처벌받았어요? 판결에서 더 어이없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노정희는 불법 쟁의 행위, 불법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어도 나중에 생산을 더 하면 되므로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어요.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해 쟁의 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범위에서는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시다시피 비용에는 고정비용이 있고 비고정비용 또는 유동비용이 있습니다. 유동비용은 공장을 중단하면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고정비용은 공장이 멈춰도 계속 발생하므로 이것을 손해로 봐야 한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였어요. 기존의 판례는 그 기간에 물건을 생산했다면 그 매출액으로 고정비용을 만회할 수 있었으므로 고정비용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번 노정희의 판결은 그냥 공장을 나중에 더 돌려서 나중에 생산해서 불법 파업 기간 동안 생산 못한 걸 메꾸면 되는데 그게 왜 손해냐? 나중에 메꾸면 되니까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같은 논리로 돈을 훔쳐서 쓰는 게 뭐가 문제냐?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데 그게 왜 손해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데 도난당한 돈 그게 왜 손해임? 이런 유치원생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 헛소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아예 불인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메꾸면 된다. 나중에 메꾸는 게 가능하면 지금도 생산하고 나중에도 더 생산하면 매출이 훨씬 늘겠네? 이런 식의 논리라면 1년에 두어 달 파업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나머지 10개월 동안 2달치를 더 생산하면 될 거 아니요. 총량만 맞으면 되지 문제될 거 없지 않소. 대법원이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게 지금 납득이 가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생산을 해서 메꿀 가능성만 있어도 손해가 불인정된다는 게? 이런 식의 이념에 쩔어서 논리가 맞지도 않는 그 괴상한 판결이 튀어나오는 목적이 뭐냐? 노란봉투법은 어차피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거부하지 않는 게 이상한 미친 법이니까요. 그러면 대법원은 여기에 미리 작업을 쳐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건으로 소송이 가면 노란봉투법이 없더라도 대법원 판례로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모조리 불인정하는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입법부가 노란 봉투법을 던졌고 사법부가 노란 판결을 던졌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부, 사법부를 다 무시하는 대통령, 표로 독재를 심판하자. 이 독재 프레임을 짤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대법원이 민주당의 표장사에 손을 거들고 나선 거예요. 노란봉투법은 말 그대로 미친 법입니다. 절대로 제정되면 안 되는 전국이 노조 파업의 걸레가 되는 법이에요. 불법 파업이라는 개념이 아예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법이자 세상 모든 일을 노조가 파업의 빌미로 삼을 수 있는 그야말로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아무 이유로나 아무렇게나 노동쟁의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에요. 대한민국 기업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될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신 나간 법입니다. 그걸 대법원이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 법 연구회 딱지만 붙으면 하나같이 이렇게 판사질을 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니까 나라의 모든 최종적인 결정이 전부 이념에 쩔어 있는 채로 쏟아져 나와요. 나라의 미래를 민변과 우리 법 연구회가 결정하고 있는 꼴이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대법관들이 하도 이 짓을 하면서 대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제정신인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이기는 하지만 또 좋은 일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나라의 시스템이 그만큼 뼛속까지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대법관이 표장사를 하고 하급심이 그런 대법원에 침을 뱉을 정도로.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